좀 하겠습니다. 상황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오늘은 이제 공천 심사위원회에 가면은 뭐 소위들이 있어요. 후보 검증 소위 뭐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후보 검증 소위 위원장이 누구냐면 백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이걸 던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쁜 의도로 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미리부터 예단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검증 소위를 통해 가지고 검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됐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근데 지금 후보 검증 소위에서 오늘 결론을 못 내렸어요. 원래는 계획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오늘 내릴 거다라고 직접 백혜련 소위원장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 국민들의 항의 메시지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전체 공천심의위원, 그러니까 이걸 당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천위원회라고 합시다.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는 결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공천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고. 우리가 그 이야기 더 먼저 하기 전에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재판에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뭐 어쩌네 저쩌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재판은 사실은 성추행과 관련된 재판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거 있잖아요.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이야기를 할 때 재판받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국방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심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재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재판의 원래 재판은 명예훼손건이에요. 누구를? 프레시안. 이 보도에 있던 프레시안에 대한 명예훼손건인데,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말로 정봉주 의원이 성추행 행위가 있었냐 하는 그 부분도 판단을 했겠죠. 판결문을 일단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되게 막 법률적 용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와 있긴 한데, 공소 사실에 대해 아까 지금 조국 장관의 뭐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공소 사실의 요지가 있어요. 요지가. 피고인이 2011년 12월 23일 피해자 A씨를 만나 키스를 시도한 일이 있음에도 2018년 3월 12일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날 서울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번 재판은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범죄 때문에 받게 된 재판입니다. 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검찰이 작성한 거야. 검찰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길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핵심이 사라질 것 같아서 결론은 무죄가 됐는데, 결론 무죄를 선고한다는데 핵심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피해자 A씨의 진술 등은 일관성이 전혀 없고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강제포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공소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포옹 부분을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 검사가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포옹 부분을 제외를 했어. 굉장히 길어요. 그중에 핵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메일 기재 부분은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그게 나오죠.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이메일에다가 자기 친구에다가 이메일 보냈던 기억들 나시죠? 그 주장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해. 그러니까 입맞춤의 증거로 인정되는 증거로 그게 유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씨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정봉주 의원한테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던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시기에 자기 남자친구한테인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했다는 이메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에게 이메일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냅니까?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이 A씨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인정했어요.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음에 성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 혹은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 A씨 자신의
몇몇 상이하거나 모순 내지 상반된 진술들이 존재하는 점, 입술이 스쳤다는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과 경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이 사건 1차 기사의 보도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수사관 앞에서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서울이 기자가 피해자 A에게 그 입술이 스쳤다는 행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자 피해자 A가 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서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덥석 믿기 곤란하고 달리 이 부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내용들이. 이게 있잖아요. 피해자 A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항의나 사과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후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나 변명 등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당시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이 될 만한 행동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보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예요.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쉽게 표현하면 이분은 낙곰수의 열혈 애청자였습니다. 그중에 낙곰수 멤버 중에 어떤 분과 내가 굉장히 친하다고 사람들한테 쉽게 표현하면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 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친 부분에 부합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얼굴 들이민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면서 이야기 쭉 보면은 이 재판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정봉주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 피의자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프레시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그게 프레시안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재판이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 당선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프레시안을 비판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목적이 훨씬 더 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까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거의 대부분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에서 하도 이제 악랄하게 물어뜯으니까 복잡한 게 보이는데 정봉주 의원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 커피숍에 갔던 그건 정봉주 의원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고 감옥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즌에 있었던 일이고 프레시안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증언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잘못 보도했다라고 하니까 프레시안이 우리는 왜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사인데 언론사의 어떤 기능이나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렸다 하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봉주 의원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시안이 무고를 주장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봉주 의원이 그 당시에 처음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 자기 피해를 주장했을 때 정봉주 의원이 실수한 게 있었죠.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경황이 없었고 자기 기억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사과부터 한 거죠. 거기서부터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당당하게 나왔으면은 나중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너무 당황해버린 거죠. 이 사건에 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나는 그 호텔에 가지도 않았다였는데 나중에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정봉주 의원 스스로가 갔었다. 이게 기억이 없었지만 갔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이게 임팩트로 남아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그 A씨라고 하는 사람을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상대방은 계속 수시로 말이 바뀌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판결문이 나온다니까요. 그 낙곰수 멤버였던 정봉주 의원과의 친분을 평상시 과시하고 다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참작이 돼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결론이 나온 건데 문제는 이것을 빌미로 민주당이 정봉주 의원을 공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이제 판결문을 제가 쭉 봤으니까 이 판결문이 되게 독특한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게 판결문을 쭉 보면 보통 이제 그 검찰 측 주장 이야기하고 그리고 피고인 주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판결문이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피고인 주장에서 끝나버렸어요. 아니 검찰 측 주장에서 끝나버렸어요. 피고인이 뭘 반대 증거를 냈고 뭘 어떻게 해서 아 이거 무죄인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검찰 측이 이러이러한 증거를 냈고 이거 증거라고 볼 만한 게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 봐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한 것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검찰 측 주장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아, 된다 해서 이게 그 무죄가 판결이 난 거예요. 이거 되게 독특한 판결문 구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되게 독특하고 사실관계를 진짜 꼼꼼하게 판단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바뀔 일 거의 없어요. 애외적으로 우리 안희정님 도지사님이 당하셨던 성인지 감수성 이게 좀 문제인데 그걸 비판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봉주 의원님이 처음에 감옥을 도대체 왜 갔어요? 정말로 민주당이 어려울 때 아무도 나서서 말 못할 때 우리 주새끼의 문제점을 앞장서서 나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까지 가고 정치활동 10년간 못하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의리라도 지켜줘야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봉주 의원님의 판결문도 진짜 재밌어요. 보면. 그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할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민주당의 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성 불복 경력자, 뭐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잘 보면 이게 걸려들기가 쉽다.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탕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된 게 2019년 5월 29일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봐봐. 성범죄 등이 일단 아니죠. 아니죠. 네. 그 성범죄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성추행 행위가 있었느냐인데 그 심지어도 그 성추행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검찰이 여기서 나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됐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재판 내용 자체가 성범죄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후보자 부적격 심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당규 한번 볼게요. 또 나와 성범죄 등의 국민의 지탄을 받은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포함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 기피 등 공직 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뭐야? 유죄 판결을 받고 예를 들면 정봉주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가는 상황이라면 공천 못 받아 당연해. 근데 지금 성범죄도 아닐 뿐더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규상으로도 정봉주 의원이 공천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 근데 나는요, 이게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대충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은 이를테면 이런 걸 퍼뜨리는 사람들은 당대표의 뜻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냅니다. 나 그게 되게 문제라고 봐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대표는 정봉주 의원 공천 배제에 대해서는 반대 생각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계략적으로. 근데 맡겼잖아, 지금. 공천위원회라는 곳에 다 자기들 자율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맡겼잖아요. 개입 못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나쁜 시스템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인위적이고 뭔가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권력으로 만드는 자들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부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룹에는 자기들 간에 소그룹 간에 어떤 계파가 있고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고 막 그래. 난 그거 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봉주 원래 지역구가 어디였죠? 노원이었죠. 노원의 가장 맹주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 알아. 말하자면 노원 그 노원에서 난 솔직히 말씀드려볼게. 노원에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야수님 잘 알죠? 지금 그 국회의원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야. 최근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 하나 있죠. 노원에서.
지금 그분 누굽니까?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난 노원 내에 노원은 갑을 병이 있다고. 정봉주는 원래 지역구가 그쪽이었죠. 난 서로 싫어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런 거라고. 자신들끼리 어떤 알력 싸움이 오히려 국민들을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김종인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우리 채널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안 하던 때였기 때문에 정말 심한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위 높은 욕도 했었거든요. 김종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욕을 할 정도로 분노했던 이유가 자신한테 없는 고난까지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봉주 의원을 두고 공천이나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나오는 논란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지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이 각종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에서의 법사위처럼 작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사위는 그 법이 올라오기까지의 절차를 보는 곳이지 법 내용 자체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계속 많이 모이고 그중에서도 법률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에 모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안 자체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검증위원회나 공천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내에 있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그 위원회의 목적은 당원의 권리를 최대한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역할인 거지. 위원회가 직접 판단을 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느냐? 자기들이 직접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기계적으로 다 심사 기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경선 가는 거야. 그러면 당원이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데 왜 위원회에서 미리 판단을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뭐 악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들이 노원 내에서 뭐 기존에 있던 지금도 노원에서 뭐 굉장히 유명하신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또 보궐선거에 어떤 분은 또 공천되고 난 지금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도 해보고 나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만 정봉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금태섭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 미리 단정지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나쁜 사람 이미지화 시켰듯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야.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런 것에 논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는 공천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라고 미리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거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미투 사건이라고 사건도 아닌데 미투 사건이라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정봉주가 들어오면 논란거리가 될 거니까 너는 이미 좀 미리 포기해 주면 안 되겠니? 난 정봉주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범죄도 아닐 뿐더러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기 이를 데 없는 거야. 연루가 됐다는 것만으로 공천 폐지하겠다. 경선에 기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난 봐요. 그런 태도로면 이런 거 있어.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중도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정봉주 공천하면 민주당 선거 망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나빠. 일반 지지자 중에서도. 왜? 난 낙곰수 이야기까지 굳이 안 꺼내고 싶은데요. 이명박근혜 시절 중에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핵심 지지층, 소위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인 사람들이 10만 명만 정신 살아있으면 정권 바꿀 수 있다. 이명박으로 정권 바뀌고 박근혜로 정권 바뀌었을 때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막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신락 같은 무슨 지하에서 무슨 이 단파 라디오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다시 결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BBK도 꺼내 들었고 그 결집의 힘이 결국에는
원초적으로는 훗날에 정권 교체에 저는 힘이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의리라고 하는 게 조폭들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컷 써먹고 소위 말해서 뭐가 좀 사건이 연루됐는데 알고 보면 되게 억울한 케이스야. 내가 오직했으면 이걸 표현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무고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무고 사건에 있어서 이제 겨우 그걸 벗어났는데 너는 거기에 연루됐기 때문에 공천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 하라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내가 강서에다가 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경선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선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거는 가장 비겁한 행위. 중도 눈치 보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김우겸도 그렇지만 중도 눈치 보다가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조국 장관 건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조국 장관이 잘못됐고 임종석이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들 배제해야 돼? 아니라고. 같이 싸워주면서 아닌 것을 서로 설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관련해서 성추행도 아니었고 이미 무죄 나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내에서 그게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들 어려울 때 열심히 싸워줬는데 뭔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천도 나오지 마 경선도 나오지 마 하는 건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의가 없으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봉주 의원님이 처음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의사고 변호사인데 내가 정말 정봉주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 다들 마음의 빚을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봐요. 정말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정말 지하세계 떠돌면서 하고 나서 지금 감옥을 갔다 온 뒤에도 사실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럴 때 우리가 외면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이게 그냥 인간으로서 의리가 부족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의리가 부족한 거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느님이 나무를 만들고 금속을 만드니까 나무들이 공포에 떨었대요. 왜? 나무들이 자기들이 가장 단단한 건데 금속이 가장 단단한 거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덜덜 떨면서 하느님 너무하세요. 금속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니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된다. 라고 했대요. 저 이 이야기 굉장히 싫어해요. 자루가 되어주지 않으면 된다. 트집 잡히지 말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트집 잡은 자들이 문제지. 단지 정말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의 대상이 되고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회를 차단해버리면요. 지금은 정봉주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은 김의겸이지만 그 다음 정봉주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뭐 묻었으니까 나쁜 놈, 뭐 묻었으니까 얘는 정치하면 안 돼, 뭐 했으니까 얘가 총선 나가면 망해. 이게 뭐예요 이게? 김용민 씨 그렇게 해서 날려 먹었잖아요. 사실 만약에 총선에 어떤 총선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민주당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떻게 정봉주 하나가 총선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봉주를 지지하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봉주를 지지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그러면 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봉주 의원이 경선에 통과하지 못해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법에 보장된 그리고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 룰을 어긴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제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요. 조국 장관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 총선 나가고 싶다고 하면 너 검찰한테 그렇게 이 목덜림이 잡혔으니까 출마하지 마. 똑같을 거 똑같은 아니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어떤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우리 방송의 시작점에는 그 원리의 조상으로 낙곰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낙곰수가 방송이 해체되고 막 방송 안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쪽 관계자들한테 제2의 낙곰수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듣게 되면 그게 기득권 같죠? 뭐 정봉주 의원이 비리가 있어 뭐가 있어? 나머지 논란들은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김어준 관련한 뭐 작고 사소한 티끌 같은 논란들, 김용민,
주지는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기억들 안 나십니까? 어떻게든지 정봉주 의원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줄대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정봉주 의원을 강서갑이죠. 맞나? 을인가 갑인지 좀 헷갈려.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략 공천을 하면. 금태섭이 열심히 뛰고 싶은데 너 나가 하고 전략 공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정봉주 의원도 나 공천해달라가 아니잖아. 내가 경선에 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상황이면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성추행을 인정받아서 유죄가 됐다면 당연히 안 뛰는 건 당연해. 난 정봉주 사랑하지만 안 했을 거라고 100% 믿지만 그 유죄라면 당연하다고. 그건 당연한 건데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무죄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 당규에 위반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 단지 뇌피셜로 중도나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이걸 갖고 막 공격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거야.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지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경선에서 정봉주 의원이 통과가 되는 거면 왜 통과가 됐지 않은 나름대로 분석이 또 있을 거라고 난 봐. 실제로 봤더니 우리 알려진 대로 정봉주 사건을 어마하게 크게 보도했으면서 무죄 나오면 얼마나 크게 보도했나요? 길거리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봉주 의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건 성추행 사건도 아니었고 미투 사건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죄까지 받았다. 요 사건들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중도 잡으려고 쉽게 표현해서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 핵심 지지층 중에 가장 단단한 게 나는 낙곰수를 들으면서 민주정부로 달려온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왜 실망을 시킵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두드러 패도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뭐 부자 몸조심도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겁이 많은 거지. 이럴 때 당당하게 한번 우리도 좀 밀고 나가보자고요. 저도 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놓쳐야 되냐. 경선이라도 해보자.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해주자. 정말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언론들이 신나게 두드러 패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맞게 또 싸우면 되죠. 조국 장관이 위해서 싸웠듯이 정봉주 의원이 위해서도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그 민주당이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바. 쫄지 말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음.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음. 보면. 근데 가끔씩 이런 똥볼을 찰 때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 눈치를 왜 봅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거거든.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무슨 논란거리만 있었다고 하면 또 그 이야기를 꺼낼 거야 조중동은. 법적인 판단이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썸네일에 걸렸던 사진 장면이 그거거든요.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들어가서 낙곰수의 넘버링이 바뀌기 시작하죠. 봉주 1회, 2회로.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사진을 그 등신대라고 하죠. 이걸 앞에 걸어놓고 4명이 방송하는 것처럼 방송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뭐 오래 지난 이야기를 무슨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법적인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싸울 때는 같이 싸워주는 게 맞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봉주가 공천받으면 민주당 지지 처리한다.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고 지지자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들어와가지고 이간질 하시는 겁니다. 변팔이라고 하죠. 어. 아. 자, 어쨌건 지금 오늘 그나마 다행히 이 공천 배제 발표를 못 하고 그걸 그러니까 공천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할 거라 그러니까 오늘 쉽게 표현하면 완벽하게 컷오프 될 뻔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아 진짜 때문에 컷오프 됐으면 진짜 정말 실망스러울 것 뚜껑을 같아요. 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스탠스하고 똑같고 언론의 스탠스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 상대방한테 예를 들면 민주당한테 근데 안 들어줬다고 계속 그거 갖고 까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한 번쯤 정봉주 의원에 관련된 판결문 한번 읽어봐라.
얼마나 억울하게 걸려들었던 사건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서 무죄를 받아냈는지를 볼 것이다.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음, 드리자면 그 청년이었던 낙곰수에 그분이 청년을 봤거든요. 세월 흘려서 그분이 한갑이 넘었어요. 한갑이 넘었다는 말에 진짜 제가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면 경선에서 하다가 경선에 이번에 떨어지면 무소속도 못 나옵니다. 어차피요. 그 기회마저 빼앗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진심 바람이고 네. 예, 정말 네, 기회라도 네, 줬으면. 기회라도 줬으면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선의 기회를 줘라. 예. 큰일 나지 않는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